예,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부동산 정책 전면전 이재명 대통령이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책의 신뢰, 예를 들면 이게 4년을 위한 판계 이기다. 지금 예, 정구승 변호사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관련해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보완책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요. 대통령이 정말 이제 한다. 완전히 딱 못을 박는 그 국무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하기로 했는지 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중과세 관련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2022년부터 그 역사가 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 연마다 연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투기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도 그냥 연장해 주겠지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해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의미로 한 문장을 표현하면 유예의 장례식을 선포하셨다. 그 표현 네. 새롭습니다. 네, 그리고 투기의 시대는 끝났다. 아하.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4년 내내 2022년부터 연장하면서 시장은 뭘 배웠냐? 정부 앞으로도 계속 연장한다. 이걸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책은 결국에 그 세금이 아니라 어떠한 시그널, 확실한 시그널. 나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아. 정말 끝이야.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 주시는 것 같고. 예. 이러한 정부의 확실한 시그널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이제는 바뀐다는 거죠. 버티면 이게 나에게 다 책임으로 돌아온다.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된다. 더 이상 유예 따위는 없다. 이걸 감당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왔고 결국에는 이 연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냐면 투기가 계속 늘어났고 이제 구매자들에 대해서 이거를 시수율을 짓누르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유예의 장례식으로 인해서 투기가 끝으로 인해서 진짜 시수요자들이 발벗고 살 수 있는 피땀 흘려서 살아갔던 우리 서민들이 진짜 자기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5월 9일까지 계약분에 한해서는 이 유예를 해준다, 네.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존 조정 대상이 이제 강남, 3구, 용산 이렇게 있었는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8월 9일까지 하면 유예를 해준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어요. 서울, 경기 지역 일부인데 역시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나서 11월까지 잔금 처리하면 11월 9일 중과 면제가 된다. 이렇게 보완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아마 이제 유예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아마를 2번 썼다고 대통령이 아마는 없다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과거에서부터 진보 정권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마다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구윤철 장관처럼 아마 잡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잡을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의지와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선언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시장의 내 메시지를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나는 타협할 생각 없다. 원칙대로 갈 거고 부동산 잡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거스른다면 적어도 4년은 버텨야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연일 이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망국적 부동산 투기 뭐 이렇게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투기 편을 들 거냐. 그냥 강한 어조로 이렇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X를 보면서 성남 시절의 이재명이 떠올랐습니다. 불도저. 당시에는 정말
그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경영 씨가 내 성깔 까먹었나본데처럼 바로바로 나서갖고 나섰었거든요. 아하, 그 작은 아하.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중간에 재래식 언론을 거쳐서 뭔가 왜곡되거나 포장되지 않고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특유의 소통이 시작되었다. 특히 다른 데에서 안 하다가 부동산에서 시작하신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말 중요하고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그널에 오해가 없도록 바로바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마 그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넣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2,300만 가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00만 정도가 이제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요 다주택 양도세 부과 요 안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양도세 내고 있겠지, 부과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요거 유예하기로 결정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예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번에도 당연히 유예하겠지는 아하. 기대치를 쓸데없는 기대치를 심어준 것 같아. 정말 너무 원망스럽고 이 갑자기란 얘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갑자기 뭐 이거를 중단한다고? 갑자기가 아니라 드디어입니다. 지금까지 유예에 대해서 이거를 더 이상의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이게 어떠냐면 연장을 했을 때는 정치인 입장에서 제일 편해요. 반발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정치적으로 편한 걸 빼고 그 편안함의 대가는 그동안 누가 누렸을까요? 국민들, 그 편안함을 해서 국민들 실수요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이러한 선택 하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눈물 나게 할 수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끝인 거고 버티기로 하지 마. 책임을 이제 져야 돼라고 확실히 끝맺음을 맺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망국장 부동산 투기 이제 무조건 잡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워딩을 시그널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의 희망은 없고 더 이상의 유예는 없습니다. 확실히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많은 국민에게 희망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불로소득을 했던 그 다주택자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죠. 네, 예. 근데 오해를 이제 사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매물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장 가격이 좀 내려가거나 정상화되거나 이렇게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저는 이제 매물이 나온다는 기사를 많이 봤고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결국에 심리거든요. 제가 왜 아까 내 성격 이런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기선제압을 했다. 네? 그리고 기선제압. 기선제압을 해서 나는 강하게 나갈 거고 내 워딩은 요거다. 여기서 왜곡돼 갖고 약하게 나가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과거 치적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거를 말했던 이유는 나는 끝까지 해낸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슬로건까지 다시 한번 말을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이거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갖고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겠다라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분위기와 기세로서 하게 만드는 건데 한번 보시죠. 이재명은 그동안 해왔습니다. 예. 아니,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이게 우리가 팔아달라고 해서 파는 거는 정책의 효과가 아니다. 그 정책이 아니다. 이제 스스로 계산을 했더니 이거 파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모두가 손발 다 벗고 이렇게 팔아야, 그래야 이 정책의 효과가 있는 거다. 이 네. 설명을 하셔서 네. 굉장히 와닿았는데. 네. 저희가 아까 표를 보여드렸죠. 지금 강남 3구 아파트 매물 추이, 요거 부동산 전문 포털 사이트 아실 자료로 올린 건데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일제히 지금 매물이 1월 1일 한 달 전에 비해서 2월 2일자로 오른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주목하실 점은 예. 한 달 만에 저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체결 건수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직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호가로 올려놨다는 건데 예. 이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실거래가와 호가가 붙어가기 시작할 거다. 실례로 제가 와이프랑 어제 예. 산책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표를 봤는데 저희 동네 부동산이 33평이랑 48평이랑 가격이 똑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확실히 판단을 못한 거예요. 어디 지역이? 저는 금매물이 관심이 있어 하시면 네, 저는 성동에 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자체가 아직은 예. 그 희망 회로를 놓지 않는 일부 매도인들은 아하. 기존의 시세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호가에 맞춰서 손해 보지 않겠다라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 이거 분명히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정 가격에 내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겹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렴하게 돼 있다. 적정 가격으로 아마 거품이 조금 거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하. 그리고 모두가 알 겁니다. 이재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걸.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 끝이 아니다. 유예 끝나는 거는 그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그냥 진행을 하는 그렇죠. 거고 아마 2탄, 3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꼭 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 시그널을 잘 읽는 사람들은 빨리 팔겠죠. 낮은 가격으로. 예. 그래서 금매도 나올 것이다. 설 연휴 이후에 좀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설 연휴에 가족끼리 이제 네. 모여서 추이를 상의하고. 살펴보고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내놓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죠. 혹시라도 임대인이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이 세금의 부담을 지우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부작용을 이유로 개혁을 멈추면 아. 이 부작용이 영구화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뭐 정가를 좀 세금 정가를 얘기하시는데 정가 가능성을 핑계로 투기를 그냥 둘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정가는 한마디로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투기는 자체가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공급이나 전월세나 그 공공주택이나 여러 가지 걸로 분명히 상쇄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부작용을 이유로 개혁을 막는 것 자체가 부작용의 영구화를 고착시킨다는 점 굉장히 문제가 크고 모든 개혁에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있잖아요. 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재택도 분명히 전 대통령이 마련해 주실 거라 굳게 믿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국민이 먼저이고 시수요가 먼저다. 이걸 원칙으로서 저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이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그 일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작용이 나오는 시점은 그 매수자보다 매도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 그렇죠. 정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예상보다는 부작용이 적게 발생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머니 무브 이제 다음 얘기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퇴로를 잡아놓고 가둬놓고 때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퇴로를 예. 열어놓고 하는 스타일인데 애초에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고 주식으로 같이 돈을 벌자라고 열어놓은 만큼 이 부작용이 완화가 되고 오히려 그 머니무브가 있어서 다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활황하는데 오히려 예탁자금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에 또 약간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이제 주식시장까지 커지기는 한 건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분들이 과연 정말 주식시장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책은 과거의 정책을 이제 그냥 받겠다 정도이지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 이게 진짜 시작이 된다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깨닫겠죠. 아, 부동산보단 주식이 낫겠다. 예. 이게 그 부동산으로 과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무브를 강제로 했어요. 이런 거 투기하는 사람 다 때려잡아. 오. 수사해. 오. 아니면 검찰 동원해. 압수수색해. 이런 거였다면 이재명식 개혁은 대안이 있어. 이것이 너가 합리적 판단을 하면 이게 더 좋은 걸 거야. 라는 걸 만들어주고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공 사례가 많이 쌓일 겁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미 5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돈 많이 버셨다고 주식으로. 네, 이재명 좀 재테크 예. 그랬습니다. 예. 한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뭘 부탁하세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SNS에 표 계산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시장에서 이렇게 약간 부작용 이야기 나오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그러면서 여론 형성하고 막 이러면은 혹시라도 저희는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그런 기시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그렇죠. 하는 척했다가 다시 좀 실패하고 이런 부동산 정책들 혹시 그러지 않을까 또 우려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시즌 2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그거를 얘기 제일 있어요. 걱정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되면은 이제 집값 오른다는 이제 기대감을 지금까지 심어줬던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버티면 망한다라는 굉장히 시그널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 욕먹을 각오 없이는 집값 못 잡는다. 딱 이거거든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물러서면은 남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시장과 정부 누가 이기냐, 부동산과 정부 누가 이기냐인데 여기서 부동산에서 물러서면 정부가 진다. 라는 굉장히 절박함을 갖고 계신 거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 시수요자를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
이 버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보유세를 확실하게 부과한다거나 출구를 굉장히 좁힌다거나 여러 가지 전략으로서 분명히 제안을 하실 수밖에 없는 아하. 상황이고 누군가에게는 뭐 다주택자에게는 손해겠지만 전 국민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완수해야 될 과제를 보기 때문에 저는 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돼야 되고 정상화돼야 돼요. 그 수순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언론에서 주목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청와대 참모 중에서 다주택자 몇 명이야. 그 사람들도 진짜 팔 거야?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두고서 나왔어요. 그게. 청와대 참모 56명 중에서 12명이 다주택자인데 어제 나온 걸로 보니까 강유정 대변인 뭐 해서 이제 내놨다 집을 이미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학급의 그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급의 저항이라고 하면 예.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너네 다주택자 많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예전에나 통했던 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주택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다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식 개혁이잖아요. 저는 참모들이 다주택 갖고 싶으면 다주택 가져도 되고 100채, 200채 가져도 됩니다.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저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 관점 자체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막 몇 억씩 낸다. 그럼 국가 이바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뭐 예. 보유세가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세금 다 꼬박꼬박 잘 낸다. 그것도 국가에 이바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책 결정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다주택 여부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급 어그로고 여기에 대해 이제 속아 넘어갈 국민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인 90님이 정구승 변호사님 보러 들어왔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제 가셔야 되는데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